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11조 원 추경 예산안에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연구 용역비 성격의 3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치매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상용화되면 저렴한 가격에 치매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대규모 양수시설 건설 현장에서 준공검사를 미루고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낮에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여교사들의 지갑을 털어온 40대가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편성한 11조 원대의 추경 예산에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주목한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실망스럽습니다. 윤건수 기자입니다. 정부가 편성한 11조 2천억 원의 추경안은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엔 광주형 일자리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광주시는 반색했지만 알고 봤더니 총 예산은 3억 원. 그것도 광주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 용역비 성격입니다. 광주형 사례처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영역이 몇 개 지역 어디 몇 개소 정도가 있을까? 일단 실태 조사부터 좀 해보자.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서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정부 예산으로 반영됐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국으로 확산시킬 성공 모델이 아직 광주에서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광주에서 일단 그 모델을 만들자. 만들면 그걸 보면 그거 이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뭐 남대문 문턱이 있냐 없냐 맨날 여기서 얘기해봐 의미가 없이 가서 보면 아는 것처럼. 광주시는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특화된 혁신단지를 조성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정부가 나서주면 기업 투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추경 예산에는 이런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전국 치매 환자 69만 명. 대통령까지 치매 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언급할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매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조선대학교 치매연구단이 최근 3년간 광주 지역 65살 이상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MRI를 촬영해 정밀 분석한 연령별 뇌지도입니다. 노화 과정에 따라 청각 정보를 처리하는 측두엽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이 위축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연구단은 뇌지도를 만들어 기준점으로 잡고 정상인의 뇌보다 이 부분에서 급격한 수축이 진행되는 치매 환자를 구별해낼 수 있는 치매 조기 진단용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현저히 낮은 가격에 치매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연구단은 건강검진에 이를 적용하는 등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치매 조기 진단과 검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뇌구조의 평균 분포를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65세에서 85세 인구의 평균 뇌구조를 파악해 한국인에게 최적화된 치매 조기 진단과 예방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아주 미묘한 변화도 분석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시점보다는 앞쪽에서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마련됐다. 현재 이 프로그램의 치매 질환 진단 정확도는 83%로 유능한 임상 전문의 수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 특허가 출원됐으며 서울대병원 등 전국 5개 대형 병원에서 시범 운영되며 오는 2019년 대국민 시범 서비스 시행을 목표로 임상 유효성 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농가들이 물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대규모 양수시설 건설 현장에선 준공 검사까지 미루고 우선 물 공급에 나설 정도입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폭 10m, 높이 3m의 수로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른 아침 삽을 들고 수로에 들어간 농민. 군데군데 고인 한 방울의 물이라도 더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입니다. 잠을 못 자고 뭐다 남이 까볼까 싶어서 한 방울로 물을 대야 될 것 아닙니까? 수백 미터씩 2중 3중으로 양수용 관을 연결하는 건 기본. 어렵사리 물을 끌어와 모내기를 끝낸 농민도 어린 모가 타버릴까 봐 또 걱정입니다. 이대로 물 요거 가지고는 미싱 마시면 금방 말라버려 이거. 보다 못한 한국농어촌공사는
12년여의 공사 끝에 준공검사를 앞둔 해남 지역 양수시설을 이번 주부터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인공호수에 연결된 61km의 용수로를 통해 일단 물을 공급한 뒤 농사에 차질이 없을 때 보완 작업을 거쳐 준공검사를 받겠다는 겁니다. 가뭄 극복이 우리 준공보다도 더 시급한 걸로 판단이 되어 준공은 미루고 우선 농가의 통수가 가능하도록 준공검사까지 미루며 물 공급에 나선 덕분에 해갈되는 농경지는 2,100여 헥타르에 이릅니다. MBC 뉴스 박용훈입니다. 대낮에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들의 지갑 등을 털어온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로 여교사가 담임을 맡은 교실만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흰색 장갑을 낀 남성이 텅 빈 교실 안으로 들어섭니다. 머뭇거리는 기색도 없이 발걸음을 옮기더니 담임 교사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영상 속 남성은 48살 박모 씨. 박 씨는 지난 2월부터 초등학교에 몰래 침입해 60여 차례에 걸쳐 교사들의 핸드백 등에서 모두 300여만 원의 현금과 상품권을 훔쳤습니다. 주로 점심시간이나 야외 수업 시간을 노려 학교 담을 넘었습니다. 지갑에서 분명히 넣어놨는데 왜 없어져서 왜 내가 어디 분실했을까 그런 정도로만 인식을 하는 거예요. 박 씨가 범행을 저지른 곳은 모두 여자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교실이었습니다. 지갑이든 핸드백이나 가방을 교실 안에 두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범행 전에는 학교 주변을 사전 답사해 CCTV 위치를 확인했고 학생들의 소행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현금이나 상품권을 일부만 훔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빨리 눈치채지 못하고 또 혹시 눈치채더라도 학생들의 소행으로 오인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만은 훔친 것입니다. 경찰은 전국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추가 피해가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유사한 범죄에 대비해 교실을 비울 경우 문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보성에서 들판 화재가 잇따라 노인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5분쯤 보성군 조성면의 한 들판에서 보리떼를 태우던 78살 이모 씨가 전신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10시 30분쯤에는 보성군 등량면의 들판에서 불이 나 80살 이모 씨가 연기를 흡입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답사를 명분으로 공짜 숙박을 한 혐의로 모 사립고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청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수학여행 답사를 위해 제주도의 한 리조트에 가족과 함께 숙박한 뒤 요금 15만 원을 내지 않았고 여행사를 통해 해당 리조트와는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리조트 측의 항의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시교육청은 A 교사가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법인의 징계도 요구했습니다. 전북 군산의 AI 의심 가축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전남으론 반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군산의 AI 의심 가축이 경기도 파주와 경남 양산, 제주 등 5개 도에 걸쳐 7개 농장으로 판매됐지만 전남에는 해당 농장의 가축이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전라남도는 군산의 해당 농장을 방문한 차량에 여수와 나주, 한평, 영광, 곡성 등에 소재한 6개 농장으로 파악돼 긴급 임상 예찰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며 소독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깜짝 선발 정용훈의 호투와 타선의 집중력으로 4연패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김기태 감독의 승부수도 빛났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최하위 삼성에 3경기 모두를 내줄 수 있는 위기의 상황.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팀 타선은 그야말로 활화산처럼 터졌습니다. 5회에만 8점을 뽑는 등 18안타에 13득점. 삼성이 믿고 쓰는 에이스 윤성환을 무너뜨렸습니다. 5점 차로 벌어지고 있는 기아 타이거스 6대1입니다. 5이닝을 2실점으로 막은 깜짝 선발 정용훈은 데뷔 9년 만에 감격의 첫 승을 올리며 4연패 위기에 몰린 팀도 구해냈습니다. 위기의 순간, 김기태 감독의 승부수가 빛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7연승 행진을 이어가던 양현종이 최근 3경기에서 6점 이상을 내주며 부진했고
무더운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선발 투수들의 체력 안배도 필요한 상황. 장기 레이스에 대비해 지친 투수들에게 휴식을 더 주기 위해 선택한 대체 선발 카드가 제대로 적중한 겁니다. 지난주 반타작 승률을 올리며 2위 NC에 2게임 차로 쫓기게 된 기아. 하루의 휴식을 더 가진 강력한 선발 투수진의 힘을 바탕으로 이번 주 한화 넥센을 상대로 분위기 반전에 나섭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광주 여성재단 연미봉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광주시의회 김영남 의원은 염 후보자가 여성의 전화에 3년 동안 2천여만 원을 친딸 명의로 기부해 세제 혜택을 받도록 도운 것은 증여세 포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재신 의원도 염 후보가 한 달에 수백만 원씩 강사료를 벌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았다며 소득세 탈루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염 후보자는 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생각이 짧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세월호 3층에서 옷과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수습된 요구는 유전자 감식 결과 일반인 미수습자 이영숙 씨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2일 선미 3층 좌현 객실에서 수습된 이 씨의 유해는 머리부터 발까지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수습됐었습니다.